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휴가 중 허겁지겁 무슨 일이? 정말 성대가 터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광분을 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증이죠, 애정.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무려 45년을 구형한 그 당사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꺾고 어떻게 해야만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만,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만 윤석열 정권을 창업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정말 성대가 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휴가를 가가지고 이런 판에 경제도 어렵고 지지율도 20%밖에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지방 휴가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거기에서 왔다 갔다 조용히 휴가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모처럼 엄청나게 잠을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푹 쉬고 있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더니 갑자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지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이른바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공론안에 붙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여름 휴가를 가가지고 모처럼 실컷 자고 있다는 둥 못 먹었던 거 다 먹고 지금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그렇게 격조가 없고 권위가 없고 말이지 이렇게 만든다고 제가 어제 조마이뉴스에서 한탄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유령이 나타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직접 대통령실에 지시해가지고 공론화하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어린아이의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문제,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20대, 30대 그 젊은 부부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결혼이 늦으니까 40대에도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행이잖아요. 40대에 결혼한 사람도 별로 없어 요새.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망조야, 망조. 왜 이렇게 또 아침에 또 흥분하지?
그런데 지금 50대, 60대 넘어가면, 60대 넘어가면 이제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를 뭐 들어가니 많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 전체하고 관계됐다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야. 그런데 지난달 29일 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박순애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하더라고. 그런데 저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공론화 과정, 이른바 세미나 한번 열지 않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저렇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저 문제야말로 잘못하면 저게 이명박 대통령 때 소고기 수입했다고 이 머릿속이 구멍 뻥뻥 나고 말이야.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연단 올라와가지고,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고 또 30대, 20대 그 가증스러운 여자들 말이에요. 유모차 끌고 거기다가 올려놓고서 그 시위하고 말이야. 딱 그 사건이야. 딱 그 사건. 응? 우파는 멍하니 있고 항변할 수가 없으니까 우파는 멍하니 있고 좌파는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왜 20%대까지 폭락했는지, 그렇게 될 때까지 대통령실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야. 어느 인간 하나 나서가지고 이거 큰일 난단 말이야 라고 떠드는 사람도 없고, 이준석이가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깽판을 쳐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악역하는 인간 없고, 어느 누구 하나 국민의힘에도 없고, 다들 점잖해, 다들 우아해, 아주 다들 문제의식이 있고, 다들 쿨해. 김기현이 판사 출신 울산의 김기현 전 원내대표, 고상의 당대표로서 자중해 주기를 바란다. 다들 고상해. 청와대 김대기 비서실장,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용궁의 그 김대기 비서실장 한마디도 안 해. 다들 몸살이고 고상하고 잘났고 도련님들, 샌님들, 이미지 정치하는 인간들만 다 모인 거야. 이렇구나.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어느 놈 하나 나서지 않는구나. 그게 대통령실이구나. 집에서 휴가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한마디 들었겠지. 여보, 이거 잘못하면 이거 탄핵당한대. 지금 여야 좌우 가릴 거 없이 지금 전부 난리야. 그 소리 듣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김대기 비서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검토하겠다, 공론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신 거다. 이야, 컨트롤 타워 자체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을 윤석열이라는 그 검사 아마추어가, 윤석열이가 판단하고 윤석열이가 지시하고 윤석열이가 인사하고 그러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들쥐들. 그 생각하면 참 웃어.
윤석열 말끝마다 대통령으로서 와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입에 달고 쓴 게 뭐냐면 대통령이었거든. 응? 대통령. 그랬더니 그거 저런 사람한테 한번 찍히면 간다. 골로 간다. 패가 망신이다. 다 알거든. 눈치 구단들이거든. 박순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에 이미 보고 직전에 대통령실 사회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에게 이건 당연히 미리 자료를 준 거야. 자료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보고하자는 내용까지 다 스크린을 한 거야.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그 엄청난 대한민국 5,300만 명 이 국민하고 거의 해당되는 이 문제를 주들길 앉아가지고 수군수군 돼가지고 결정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래 합시다. 발표하시오. 이러다가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서 딱 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이거 뭔가 심상찮아. 이러다가 탄핵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뒤집은 거야. 응? 좌파 시민단체 어제 TV에 나와서 무슨 요 세월호 노란 리본 달고 나온 사람들, 야, 그 표정이 딱 이거야. 딱 걸렸다. 윤석열 딱 걸렸다. 뭐라고 하느냐? 우파 시민단체도 반대 못한다는 거야. 세월호 노란 리본 달고 완전히 모여인 거야. 가자 용산으로 엎어버리자. 이거 윤석열 이거 빼도 박도 못한다. 우파 수박 보스들 이거 나와라 이거야. 너희들이 뭐 완전히 밀어버리겠다. 매사가 이렇게 즉흥적이고 일방통행적이야. 응? 이게 완전히 미국산 쇠고기 머리 구멍 머리 송송 이 선동질하기 딱 좋은 이슈야.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한 거야. 윤석열 정권 넘어가고 윤석열 감옥 가고 김건희 감옥 가고 이런 사태로 얼마든지 굴러갈 수 있는 사건인 거야. 정말 조마조마한 거야. 매사가 이렇게 즉흥적이고 통행식인 거야. 청와대 해체도 딱 이런 식이야. 응? 의사결정 과정이 딱 이래요. 광화문 이전하겠다. 광화문 뒤져보니까 갈 데가 없어. 외교부 청사 안 돼. 외교부 청사 자체가 보안시설이야. 어마어마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야. 안보 시스템이. 안 돼. 그럼 어디냐? 고민하고 있는데 경향신문에서 무슨 안보 전문 기자가 칼럼을 썼어. 지금 경호처장하는 김영현이 말로는 내 아이디어였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경향신문 칼럼에 한 줄 난 거 보고 권성동이가 얘기했잖아. 당시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 그 김용현한테 그 윤한홍이하고 김용현이 있는데 김용현이가 또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 또 충암고 동문이잖아. 권성동이가 봤다는 거 아니야. 그 경향신문 칼럼을 용산으로 가라. 그래서 지역의 땅을 무슨 권부의 땅으로 바꿔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썼다는 거 아니야. 경향신문에서. 그걸 보고서 가자 해서 용산 들어가가지고 국방부 쫓아보내고 합참 쫓아보내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야? 그 옆에 어디야? 그저 의왕 그 근처에다가 2천억을 들여야 되는지 3천억을 들여야 되는지 1조 원을 들여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합참을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도방위 사령부도 이전하고. 응?
청와대는 개방하고서 어떻게 청와대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개방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난도질하고 난도질. 어? 그런데 무슨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으로 만들겠다? 대형 미술관 타운을 만들겠다? 이야,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응? 지금 지지율 28%도 대한민국의 정말 이 정신머리 없는 넋떨어진 오로지 자신들의 이 권력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수박 보수들이 받쳐주니까 지금 20%지.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어 스태핑? 아침마다 가가지고 대통령이 실수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말사고. 어? 그래가지고 좀 정신을 차린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뭐야. 나흘 전에 박순애가 대통령한테 보고해가지고 청와대 이 대통령실하고 교육부가 밀어붙이자.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자고 했던 이른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합제 개편안을 백지화하는 거야. 컨트롤 타워 자체가 없는 거야. 컨트롤 타워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에 컨트롤 타워 자체가 없는 거야. 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칭찬하고 어떤 유튜브 제목을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제목이 나왔냐면 잘해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이런 제목도 나왔더라고. 응? 잘해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윤석열의 절정은 인사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의 80% 이상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수박 보수한테 있다고 봐. 유튜브 보수파리를 포함해가지고 수박 보수들. 컨트롤 타워 자체가 없는 거야.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뭐야? 지지율 떨어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일주일 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이나 10%대 후반으로 폭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탄핵 가는 겁니다. 저자들이 탄핵, 이 황금의 기회를, 이 황금 어장을 놓친다?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허니문이기 때문에, 집권한 지 80여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0일도 안 돼가지고 탄핵한다? 수박 보수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월 달에는 한동훈이가 손본다더라. 어마어마하게 손본다더라.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 수박 보수들이야. 내가 수박 보수에 대해서도 내가 2시간은 얘기할 수가 있어. 응? 이 완전 들쥐들. 응? 일제 강점기 때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친일파하고, 천황폐하 만세 부르고, 독립했어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그러다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망가고. 응? 군대 간 사람 없어. 군대 간 사람. 대한민국 누가 지켰느냐? 대한민국은 민초가 지키니까, 민초가. 6.25 때 총 맞아 죽으면서 그 총 맞아 죽는 대한민국 병사가 뭐라 했다는 줄 알아요? 백하고 그냥 백. 그런 나라를 만든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수박 보수들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황교안 때는 황교안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김무성 때는 김무성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김병준 때는 김병준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홍준표 때는 홍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 윤석열 정권 때는 윤석열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가? 무조건 뭉쳐야 된다는 거야. 뭉친 결과가 20%야. 응? 당신네들이 뽑아가지고 뭉쳐가지고 뽑아놨더니 뭐야? 영화 보러 다니고 가서 팝콘 먹고 뒤에서 경호실장은 콜라 마시고, 응? 중앙고등학교 선배 신발 사러 다니고 빵 사러 다니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용산에서 그게 뭐야? 그게 궁정놀이 아니야? 궁정놀이? 소꿉장난? 둘이 개 놓고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건희 사랑통에서 올리고. 이런 대통령과 이런 대통령 부인, 이런 비서실에, 그 안에, 정말로, 유능한 전략가, 경험자들, 유경험자들,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야 할 거 아니야. 왜 못 몰라? 이건 딱 보니까 완전 끼리끼리 아니면 아마추어야. 응? 너 지금 뭐하냐? 저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 많아. 지금 신문에 안 난 사람 중에서도 기가 막힌 사람 많아요. 완전 이건 뭐야? 명함용이야. 용산 대통령실이 대한민국 인재를 모아야 할 로얄 아카데미가 아닌 거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다 모였어. 그거 망쳐는 게 누구냐? 김영삼, 가신들, 상도동 가신들. 그때부터 대한민국 권부, 최고 권부라고 하는 청와대가 뭐가 됐느냐? 인력사무소다가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다가 인력사무소. 이 백수 건달, 정치 낭인들의 이게 취직이 되게 취직장소 된 거야. 응?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구급공무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실에 지금 어디가 있느냐? 지금 용산 용궁에 가서 용궁에. 명함, 명함, 완전히 명함용이지. 완전히 명함용이야. 응? 궁정놀이 하거든, 궁정놀이. 기본이야, 기본이 뭐냐? 홍보야, 홍보 기획, 그 전술 전략 자체가 없이 그냥 날것으로 다니는 거야.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 지시해가지고 그거 만 5세 미만 입학 그거야 다시 해라. 이미 결판을 난 거예요. 결판이 난 거야. 컨트롤 타워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찍어줬던 그 지역과 이념을 완전히 배신하고 있는 거야. 어제 말씀드렸죠? 이 지지율 폭락의 원인은 뭐냐? 이념과 지역을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한 거다. 그러면 이념과 지역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건 탄핵이 된다. 지금 민주당 좌파 촛불 세력이 간보고 있는 거죠. 자, 이대로 가면 5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딱 예고를 할게요. 이대로 가면 첫째, 지지율 회복은 100% 불가능하다. 네, 지지율 회복 안 된다. 어제 하는 거 보니까 안 된다. 두 번째,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그 임기가 언제 끝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우리가 했던
이 대한민국인데 윤석열이라고 해서 왜 못하겠어? 착각하지 말아야 돼. 대통령으로 자리를 못 잡는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줄 지역과 이념 계층이 이대로 가면 만들어지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네 번째, 임기 내내 지지율 10% 안팎으로 지금 민주당의 인질이 돼가지고 이른바 식물 대통령, 불임 대통령, 그리고 무슨 경축사에 가가지고 그냥 연설문이나 읽는 의전 대통령, 이래가지고 탄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해법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애증 중에 애정이 조금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제 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법은 뭐냐? 완전히 판을 갈아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른바 게임 체인지론이야. 첫 번째, 큰 줄기만 말하면 첫 번째, 목숨 걸고 사생 결단식으로 지지율을 올려야 돼. 지지율을. 그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방식은 뭐냐? 결정적인 방법은 바로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생선에서 고기를 발라내듯이 이른바 문재인 정권을 청산해야 돼. 그것만 하고 끝나. 두 번째, 인사혁신이야. 100%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나간 임명장 100% 다시 해야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조금 길어졌어요. 네, 한 5분이 오버됐습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8시 30분 현재 2605명이 시청 중이시고 예. 그리고 지금 좋아요가 775분이십니다. 자, 좋아요 한 방씩만 눌러주세요. 네? 그 돈 드는 겁니까? 그거 솔직한 얘기가? 두 번째, 이준석, 권성동, 김대기 운다했다. 자, 첫 번째 칼럼의 연장선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행해지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그 대한민국의 불행 이전에 또다시 엉뚱하게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보수 우파가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써가지고 보수 우파가 또다시 괴멸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에 이른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경고합니다. 윤석열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 이름으로 임명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귀양 조치시켜. 귀가 조치. 다 집으로 가. 41년 대한민국 정치판을 지켜본 거예요. 윤창중이가 지금 건국 74년이에요. 그중에 41년을 지켜봤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이런 정권 처음 봐. 이런 정권 처음 보는 거야. 응? 생각해보라고. 처음부터 당선이 됐어. 3월 10일 날. 자, 내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 고민을 했다면 이준석을 그대로 앉히고 여의도 총독으로 권성동이를 내보내고 장제원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권부에 인사를 하고, 장제원이가 솔직히 뭔데?
장제원이가 국회의원만 3번 했지. 무슨 공무원 경험이 있어.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학벌이 좋아. 학력이 좋아. 무슨 어떤 사회적 경험이 있어. 응? 또 무슨 뭐 정권에 들어가가지고 장관이나 차관을 해본 일이 있어. 대통령 비서실에서 뭐 근무한 일이 있어. 뭐야? 도대체 장제원이가 뭔데 장제원이가 대한민국 인사를 다 하는데 다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왜 윤석열 심부름을 했다는 거야. 응? 그리고 대통령 실장에 김대기, 만년 경제 관료, 이른바 국무총리의 한덕수. 이렇게 하고서 야 폼나게 지지율 뭐 50% 60% 촥 하면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폼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건 뭐 고상한 말로 말하면 착각이고 좀 그악스럽고 수준 낮은 표현으로 하면 이건 도둑놈 심보야. 응? 도둑놈 심보야. 인사를 그렇게 해놓고 권력의 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뭐 지지율 뭐 어쩌고 이건 도둑놈 심보야.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조마이뉴스를 시청할 수도 있어요. 김건희에서 시청할 수 있고 지금 권력의 핵심 권세가들이 시청할 수 있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응?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을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도둑놈으로 봐. 도둑놈으로. 응? 이런 소리를 윤석열 그 잘난 검찰 가신들 말이야. 대통령한테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한테 해야 돼. 응? YS가 말이야. 엄청났던 YS가 지지율이 초반에 85% 90% 했어. 무려 2년간 김영삼 대통령이 그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 집권해가지고 2년 동안. 그때 내가 청와대 출입기자야. 그러다가 이른바 김현철 국정 개입 사건이 터진 거야. 사실 이건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 뭐가 있어? 지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지만 그때는요. 이거 완전 구멍가게야. 당비를 통일민주당 당비가 한 달에 1억 3천이 드는데 1억 3천을 전부 다 김영삼 총재가 다 아쉬운 소리에서 다 구했어. 다 구했다고. 응? 그래서 무슨 어디 경상도에서 10만 원 들고 온 사람도 만나줘야 되고 20만 원 들고 온 사람도 만나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민주당 당원들한테 그 무슨 국 있잖아요. 노동국, 여성국 뭐 말만 노동국, 여성국이지 여직원을 제외하고는 월급도 못 줬어. 응?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그것을 들고 들어온 게 누구냐? 바로 아들 김현철이야. 김현철이가 여론조사라는 그 새로운 인문학적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야당 투사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것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현철 사이는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그건 동지관계야. 동지관계. 내가 목격했으니까.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야. 응? 진실? 윤창중 당신의 기본 정체가 뭐지? 이 수박보수구나. 수박보수야. 그런데 그 바로 김현철
국정 개입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구속을 못 시키는 거야. 왜 못 시키냐면 손명순 여사가 반대하는 거야. 응? 그 연세에 60 넘어가지고 와이프가 반대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어.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진짜 상도동 측근들이 들어가가지고 민심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시중에서는 각하를 개새끼라고 합니다. 개새끼라고. 무슨 말인고? 뭐고? 그러니까 어떻게 천하의 김영삼이가 아들을 구속시키지 못하느냐 말이야. 이런 민심이 지금 폭발합니다. 밀란이 납니다. 딱 그 말 듣고도 김영삼 대통령이 김현철 구속시켜버린 거야. 이런 측근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그 검찰 그 잘난 그 고동고시 봐가지고 평생 영감 듣고 눈치만 봤던 사람들 지금 대통령실 다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윤창중 관람수당 TV를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말 큰일 났다고 합니다 말이야. 이런 얘기를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완전히 기승전 윤석열이야. 모든 게. 응?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이 총체적 난국의 근본적 뿌리인 거야. 자, 이제 뻔한 거야. 하야냐 탄핵이냐. 응?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진퇴양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언제 경험했죠?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지만, 정말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지만 2016년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게 다시 오고 있다는 경고인 거야. 수박 보수들 윤창중 정체가 뭐야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있는 그런 잘못을, 당신네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의 위기에 몰린 거야. 내가 수박이야? 이영우님? 수박은 윤창중이다. 하하하. 이 아니 돌았구만 이제. 발악을 하는 거 발악을 해. 윤석열 대통령 다 망쳐놓은 게 대한민국 수박 보수야. 정신 차리라 이거야. 대한민국에서 나는 보수네.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보수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좀 봐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주는 거야? 지금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는데. 응? 대한민국의 보수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응? 보수 우파라고 하는 그 이념을 기둥으로 시작해야 된다. 응? 당신의 롤모델은 누구냐? 그게 이승만과 박정희가 돼야 된다. 응?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겸허한 자세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얼마나 얘기를 했어. 그런데 뭐야? 응? 김대중? 노무현? 지금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돼. 자, 김대중, 노무현 나는 뭐 탄핵 당해도 좋다. 그럼 그렇게 가라 이거야. 응? 그건 어쩔 수 없어. 말릴 수가 없어. 할 때까지 가보자 이거지. 응? 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대구, 경북이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부산, 경남이 들고 일어나고 있어. 한영남, 탈영남 여기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유턴할 거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야. 어떻게 대구 경북에서 몰표를 주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몰표를 줘가지고 대통령 당선을 시켜놨더니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부터 모두 광주 시민이다. 응? 5.18 광주 5월 정신이 재헌절 정신이다. 어? 이승만 대통령이 5.18 미리 내다보고 재헌절했나? 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나? 5.18 정신이 헌법 정신이다? 그래, 해보자고. 개헌해가지고 너 보자고. 어떻게 됐는지. 그나마 오늘 8월 3일 오늘이에요. 그나마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기승전 윤석열이야. 윤석열 본인이 180도 바뀌어야 돼. 첫째. 두 번째, 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허물고 이른바 윤석열 신장 개혁을 해야 돼. 윤석열 신장 개혁. 응? 본인이 손에 피를 묻히고 이 여의도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권력 투쟁에 손을 담가야 돼. 네. 그걸 하지 않았다가 탄핵을 당한 우리의 귀중한 케이스가 있는 거야. 이른바 반면 교수가 있는.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더러운 막후 권력 투쟁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탄핵을 당한 거야.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이런 자들, 권성동, 이 장기현, 이런 자들의 배신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그 권력 투쟁, 막후 권력 투쟁에 피를 묻히지 않은 거야. 이건 정말 너무나 리얼한 이야기야. 지금 문재인이가 평산에 가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금배지들이 찾아가는 거 봐봐. 이 음흉한 문재인이가 전부 다 국회의원 다 만들어주고 다 관계를 맺은 거야. 오디오 이상? 아하.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디오 이상이죠? 네네네. 되었습니까? 네네네. 괜찮죠? 네, 어떻습니까? 오디오 어떻습니까? 네네. 아직요? 어허. 잠깐만 기다려봐요. 네네네. 자, 아직입니까? 소리 갈라짐, 하오징. 어때요, 지금? 이 생방송이 돌아버리겠네. 수리 좀 하시죠, 양호. 마이크 지직거려요. 굿, 정상입니다. 예. 이게 이상한 게 스타디오에서만 하면 이렇게 오디오가 깨지는 거야. 괜찮죠, 이제? 굿이죠? 예. 두 번째 합니다. 국민의힘을 완전히 허물고 윤석열 신장 개혁으로 가야 한다. 사실상 윤석열 신당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 응? 이걸 하지 않고 권성동한테 위임 통치하려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준석만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만들고 있는 거야. 완전히 콩가루 집어넣는 거야. 응? 그건 이준석을 쾌도남마식으로 잘라가지고 전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버린다. 이게 확실히 나오게 해야지. 그러면 이준석은 그냥 한 방으로 간 거야. 한 방으로. 에? 아니 정권을 잡았는데 이준석이가 자 그래 2030이 이준석을 지지한다라고 합시다.
100% 지한테 하자고. 근데 그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준석 하나를 못 보내? 이게 바로 뭐냐?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하는 아주 그 이중적인 더블 플레이. 좌고우면이야. 문자 그대로. 우리말로 말하면 뭐냐? 도리도리야. 도리도리. 네? 이게 실패한 거거든. 윤석열 대통령의 도리도리 리더십의 실패를 말하는 거야. 응? 그러면 앞으로는 도리도리 리더십을 폐지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네? 자, 이준석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 제발 좀. 이건 뭐냐? 지금 감옥에 가느냐, 하야를 하느냐, 탄핵을 하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야, 지금. 이준석이고 김준석이고 무슨 장준석이고 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물불 가리지 않고 정말 필사의 탈출을 해야 돼.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김종인, 김병준, 무슨 김황식이, 논다 놀아. 정진석이 탄핵 5적, 정진석이. 주호영이 탄핵 10적. 이 사람들 불러다가 지금 비대위원장 시킨다는 거야. 김태호, 이명박 정권 때 국무총리 내정됐다가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하차한 김태호. 셜리애님, 이정현, 예술이다, 예술이야. 이거 갖고 안 돼. 지금 비대위를 만드는데도 홍준표까지 시비를 걸어요. 응? 이준석 하나 날리려고 당이 원칙이 없으면 안 된다. 아니 홍준표, 난 묻고 싶은 게 당신이 당대표를 2번 했는데 홍준표는 당대표 2번 할 때 전부 쫓겨났어요. 홍준표. 이명박 때 뭐 고려대학교 어쩌고 하면서 당대표 됐잖아요. 쫓겨났어. 그때 원희룡이하고 유승민이가 사표내가지고 이명박 때 쫓겨난 사람이야. 홍준표. 그리고 지난번에 2018년에 6월 13일 지방선거 완패해가지고 선거 때 제발 홍준표 대표가 우리 지역 좀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홍준표 두문불출했잖아. 그런 인간이 지금 말이야 대구시장이나 좀 잘해. 난 대구 국민들, 대구 시민들 정말 나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지금 말이야 대구를 챙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뭐야 중앙정치야. 지금 서울에 있는 것 같아. 응? 지금 거론되는 인물은 하나같이 맛이 다 간 사람이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비대위는 윤석열 신장개혁, 윤석열 신당을 위한 비대위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땜빵을 해가지고 지금 이준석이가 컴백 복귀할 때까지만 하겠다. 이 구도를 깨버려야 돼. 네? 지금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윤석열 신당을, 사실상 윤석열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창당준비위원회 성격으로 가야 한다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주는 거야, 이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 만들 때, 전두환 대통령이 민정당 창당할 때의 그런 방식으로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한 달 내지 2달 안에 윤석열 당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거야. 이거 갖고는 안 돼. 어림없는 소리야. 응? 지금 비대위가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김항식이 김종인이 뭐 소리 지르면 또 이 오디오 깨진다. 여기서 오디오 깨지는 이유가 그걸 거야 아마. 제 집에 있는 스튜디오에서는 조용조용히 얘기하거든. 그나마. 여기는 뭐 완전히 허벌판이니까 이 소리 지르다 보니까 깨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당을 만들기 위한 창당준비위원회 성격으로 가라 이거야. 권성동 지금 듣고 있어? 어? 이거 땜빵식으로 가는 게 아니야. 윤석열 당, 윤석열 신당,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당명부터 바꿔야 돼. 그건 김종인이가 만든 거잖아. 김종인이가. 두 번째,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제1기 창업 세력들 모두 조기 졸업시켜야 돼. 집으로 보내야 돼. 정말 누구 말대로 집에 보내가지고 애 보도록 해야 돼. 이준석은 물론이지. 이준석, 권성동, 한덕수, 김대기, 이 사람들 전부 다 조기 졸업. 제1기 창업 시대를 종식시키고 제2기 창업 시대로 빨리 가야 돼. 응? 하늘돌님, 뭔 윤석열 당이요. 또 조롱하는구나. 그런데 지지율이 20%밖에 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당을 만들 정도의 힘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으로 보면 청년 시대야. 응? 청년이야, 청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20%밖에 되지 않지만 초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얼마든지 당을 만들 수 있다 이거야. 발목 잡는 뭐 이준석 패거리들, 뭐 정미경, 다 내보내. 다 집에 보내. 이걸 왜 못하냐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것도 국무총리의 40대 한번 시켜봐. 네? 뭔가 희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국무총리의 내일 모레 80대는 노인네를 갖다 놔. 한덕수는 뭐야? 대한노인회 회장을 해야 돼. 한덕수 직업이 국무총리야?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하게? 대한노인회장을 해도 나이가 너무 많아. 내가 볼 때 한덕수는. 지금 김호일 의원이 대한노인회장 하는데 글쎄 그 나이 그렇게 많을까? 뭔가 희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응? 한번 40대 비서실장 한번 앉혀봐. 과감히 한번 시도해보는 거야. 응? 이런 거 하라고 윤석열 뽑아준 거야. 40대, 50대, 정통 보수. 완전히 판을 다 바꿔버려야 돼. 윤석열 판으로. 제1기는 뭐냐? 연습게임이야. 응? 그런 발상을 해보라니까. 정치를 안 해봤잖아. 그러면 참신한 발상을 할 수가 있잖아. 국무총리에 46살 먹은 누구를 시키는 거야. 예컨대 얼마든지 있어 지금 대한민국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할 때 대한민국이 아니야. 전두환이가 12.12 일으킬 때 대한민국이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은 인재가 차고 넘쳐. 고시, 고등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안 한 사람 말고도 지금 길에 가면 박사가 발에 다
차일 정도로 많은 대한민국이야. 거기서 내일 모레 한덕수 갔다가 국무총리 시켜? 이게 무당이 시킨 거야? 뭐 한 거야 이거? 완전히 판을 바꿔야 돼. 또 하나 내가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희 교수, 이건 내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양희 교수를 비대위원장 내지는 차기 윤석열 신당의 당대표를 한번 시켜봐. 이른바 대한민국 정통 보수의 원조, 애국적 보수의 원조, 사쿠라라고 하는 그 누명을 썼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야당 정치인 중에서 가장 애국적인 이철승, 소속 이철승 선생의 따님이셔. 응?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할 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니까 혼자 미국에 가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 네?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 문제와 주한미군 이 주둔 문제는 별도로 결정해야 된다고 했던 그 이철승 선생이 바로 이철승 선생이야. 이런 사람의 따님 이양희 교수 비대위원장 어때?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어때? 그럼 보수가 똘똘 뭉칠 거라고. 이른바 이준석 때문에 넌더리를 냈던 대한민국 보수들이 똘똘 뭉쳐. 네? 난 비대위원장 이양희, 아니면은 차기 윤석열 신장개업의 얼굴 마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